Be insightful. Pergo Biologics. 구강암면외과 오민석입니다. 저는 오늘 풀마우스 재근 치료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방법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풀마우스 케이스 한 4케이스 정도 하나씩 짚어보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선천적 무치약증 환자를 임플란트 풀마우스와 양악 수술을 병행해서 해결했던 케이스입니다. 자, 초진 파노라마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본 레벨 보이고 있고 30세 남한이었고 상악 고정식 임플란트와 양악 수술을 하고 싶다라는 주소로 내원을 했었습니다. 완전 무치약증이고 20년 전에 만들었던 덴처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자, 먼저 외배엽 이형성증 먼저 짚어보게 되면 외배엽에서 유래한 해부학적 구조물들이 발현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치아 자체도 없고 알베올라본도 없고, 그러니까 이 환자는 본인의 치아로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살면서 저작을 해본 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안모를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미드페이스가 완전히 꺼져 있는 이런 형태로 보이고 있고, 인트라오랄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그 유아의 악궁을 보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치아 자체가 없이 지금까지 이제 성인에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인트라오랄 보이고 있었고, 보시게 되면 이 덴처, 지금 이제 사진에서 보이고 있는 이 덴처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만들어서 지금까지 20년간 쓰고 있었던 덴처였습니다. 자, 이분 이제 CT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라고 사지탈 CT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런 형태로 뼈의 형태를 보이고 있었고,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악동의 외측벽 그리고 하드 팔레이트가 비강저죠. 이게 전부 다 일자로 이렇게 평행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 알베올랄 리지 자체가 없고 잔존골도 실제로 보시게 되면 신용카드 한 장 정도 두께, 말 그대로 껍질만 남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상태로 사실은 이제 와가지고 본 레벨은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호자가 이걸 진짜로 풀마우스를 뼈 이식을 해서 풀마우스를 다 임플란트를 심고 양악 수술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교합을 만들어낼 수 있으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충분히 그런 질문을 할 만하다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자, 보시는 바와 같고 VD 같은 경우도 완전히 이렇게 붕괴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지금 이 환자의 전반적인 문제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완전 무치약일 뿐더러 골격 자체가 이제 3급 부종격 상태를 보이고 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하악 전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VD는 완전히 붕괴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일단 어쨌든 플랜 자체는 이런 형태로 임플란트를 어떻게든 심어내고, 그리고 나서 그 임플란트 위에 임시치아를 올린 다음에 상악 어드밴스, 하악 셋백 하는 투조를 진행을 하고 최종 보철로 간다라는 이제 카테고리를 잡았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라프트를 하고 이게 잘 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상하악의 덴처를 만듭니다. 이 덴처는 환자 저작을 시키기 위한 덴처가 아니고 이제 정상적인, 그러니까 환자의 교합을, 현재의 교합을 무시하고 정상적인 그 성인 평균치의 교합을 반영을 해서 도치 배열을 한 덴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덴처를 복제를 해가지고 서지컬 가이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를 바탕으로 해서 임플란트를 심어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면 사실은 디컴펜세이션을 시킨 임플란트 식립 위치가 확보가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 정상 교합에 기반해가지고 치아 배열을 한 서지컬 가이드를 가지고 임플란트를 심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임시치아를 딜리버리를 하고 이게 이제 안정적으로 세팅이 된다면은 투조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투조 진행한 후에 이제 2차 교합 안정 후에 세컨더리 프로비전을 진행을 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보철로 가는 이런 형태로 이제 치료 프로토콜을 짰습니다. 자, OP 플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먼저 보스 사이너스를 진행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나살 플로 그라프트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전방부는 리치 스플리팅하고 라비알 비지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상악의 상악골을 만들어내는 게 1차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뼈가 잘 만들어졌다면 그 다음에 이제 17개 임플란트를 심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유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플란트가 유착이 잘 됐다면 그 다음에 이제 템포러리 크라운을 딜리버리를 하는 거죠. 이 템포러리 크라운은 환자 이게 디컴펜세이션을 시킨 상태의 템포러리 크라운이죠.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투조를 진행을 합니다. 레포트 1하고 그 다음에 이제 IVSR을 진행을 해가지고 상악 어드밴스 하악 셋백을 해가지고 교합을 맞춰낸 다음에 이게 안정적으로 된다면 최종 보철로 간다. 이런 형태로 이제 1차적인 플랜을 잡았습니다. 사실 근데 뭐 플랜이야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짤 수 있긴 하죠.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수술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술 사진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인트라오랄 포토 보이고 있고요. 자, VD는 완전히 붕괴돼 있죠. 자, 먼저 상악에 플랫 풀로 제꼈습니다. 보시게 되면 알베올랄 리치라고 사실 볼 수 있는 본이 1mm 정도 있고 바로 하드 팔레이트가 이렇게 노출이 되죠. 예.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리치 자체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비강의 바닥, 그러니까 하드 팔레이트가 바로 다이렉트로 보이게 되고, 어쨌든 본은 준비했습니다. BMP, 리도케인, 파티클본, 피브린 글루 조합으로 본을 준비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먼저 측벽에 윈도우 오프닝을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런 형태 가운데 이제 셉텀이 있는 것처럼 이게 보이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셉텀이 아니고, 보시게 되면
상악동과 비강의 경계부를 이게 보이고 있는 그 가운데 이제 격벽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알베올라 리지가 있고 그랬다면은 이게 지금 제가 오프닝을 자이고마 버트레스 레벨에서 이제 오프닝을 했는데 오프닝을 했었을 때 상악의 측벽이 되는 게 아니고 아예 이제 비강을 포함한 그 레벨까지 이제 오프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해부학적 도회된 모습으로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예. 라테랄 사이너스와 나살 플로어가 있는 그 경계부 요 레벨에서 이제 오프닝이 되는 거죠. 자, 나살 플로어 그라프트 같은 경우는 제가 2017년도에 이제 케이스 리포트로 내면서 이제 많이 했었던 케이스이긴 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방부 그러니까 상악 전방부에 수직적으로 고경이 너무 낮거나 또는 골폭이 너무 좁거나 했었을 때 어떤 골을 생성할 수 있는 생각보다 쓸만한 테크닉이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리포트를 썼었고요. 상악동 고리식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 사실 사이너스 그라프트 같은 경우는 재료에 대한 논란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어떤 테크닉이나 합병증 컨트롤에 대한 거는 이미 마스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강조 고리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테크닉이랄 게 없죠. 그냥 비점막 들어 제껴가지고 그 필요한 만큼의 이제 뼈를 이식을 하면은 사실은 이제 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거는 없고 다만 이제 나살 플로어 그라프트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 케이스를 해보다 보니까 15mm 이상 정도 이제 올리려고 너무 많은 양의 HD를 들어 넣었을 때 나솔 아크리말 덕트를 통해 가지고 좀 자극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안각 안쪽 그러니까 눈 쪽에서 조직액이 좀 상당히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안티히스타민을 처방을 해가지고 한 6주에서 8주 정도 끌고 가게 되면 해당 증상은 다 소실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다시 이제 수술 사진으로 넘어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이쪽이 이제 상악동 점막이고요. 이쪽이 이제 비강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두 레벨을 같이 다 오프닝을 해놓고 이제 그라프트를 들어가는 겁니다. 먼저 흡수성 차폐막에 PDRN을 먼저 적셔가지고요. 이거를 상악동 점막과 비점막을 프로텍션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매뉴얼대로 만들었던 이제 본 이식제 준비해가지고 그라프트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전방부 같은 경우는 리치 스플리팅하고 라비알 비즈를 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PDRN을 적신 차폐막으로 커버를 해주고 퓨처를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초진 내원했을 때 이런 형태의 본 레벨을 보이고 있었는데 수술 후에 파노라마를 보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살 플로어를 올리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파노라마 레벨에서 이렇게 한 10에서 15mm 정도의 비점막 전방부 쪽이 이제 거상이 되는 형태를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이너스는 그냥 뭐 많이 봐주시니까 익숙하실 거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제가 이제 수술할 때 쓰는 BMP 리도케인 파티클본 피브린 글루 조합이 실제로 뼈가 되는지 그걸 좀 하나씩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고리식제 사용 프로토콜입니다. BMP 리도케인 파티클본 피브린 글루 이 조합으로 지금 쭉 수술을 해오고 있고 BMP 좀 짚어보면 뭐 스템셀을 본으로 분화시키는 프로테인이죠. 그리고 포유동물 몸에 있고 단백질이다 보니까 가루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BMP를 많이 써보신 원장님들, 교수님들은 아시겠지만 BMP 자체가 수용성 단백질인데 실제로 사람의 구강 내에서 너무 빠른 속도로 흡수가 돼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골 이식의 결과가 들쑥날쑥해요. 그렇다 보면 사실은 이거를 적극적으로 쓰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BMP 같은 경우는 제조자 지시대로만 쓰게 되면 오히려 결과가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고 보조적으로 스카폴드가 좀 필요한 그런 상태의 재료가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스카폴드를 쓸 수 있는 것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본 매트릭스라든가 뭐 블러드 클롯이라든가 뭐 피브린 글루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 개의 이식제하고 증류수, 식임수만 가지고 만일 뼈 이식을 한다? 뭐 결과가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개의 각각의 부족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이식제들, 이식제 보조제들이 만나가지고 합쳐졌을 때 가장 드라마틱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식제의 종류 가지고 엄청나게 사실 목맬 필요는 없는 거죠. 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렇게 난 케이스에서 성공시킬 만한 그런 이식의 조합이 있느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면 그걸 조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사이너스 특히 비강저 뭐 라테랄 사이너스 할 때 쓰는 이제 가장 메인으로 쓰는 이식제는 그러니까 반드시 빼지 않고 쓰는 재료죠. 그럼 BMP 쓰는 거고 피브린 글루 쓰는 거고 리도케인 쓰는 거고 그리고 레고그라프트 600ml짜리 요것만 반드시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조적으로 뭐 자가치아라든가 다른 어떤 다공성의 이식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그때그때 조금 교체를 해서 쓰는 편이긴 한데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재료가 있고 자, 프로토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BMP를 준비합니다. 개봉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제품들이 들어있고 여기에 골형성 단백질이라고 써있는 이 작은 보틀 이것만 쓰고 나머지는 싹 폐기를 합니다. 싹 폐기하고 이 안에 들어있는 이 BMP 파우더 0.25mg만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하는 거. 발치를 했다면 자가치아 이식제. 예. 만일 발치를 하지 않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케이스처럼 완전 무치약으로 왔던 케이스다 한다면은 레고그라프트 기본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어떤 나이백의 OCS H본이라든가 프루고 더그라프트 또는 더 알로 뭐 오비스본 이런 것들 동종 올리제도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사이너스 본그라프트의 조합과 수직골 이식의 조합은 형태를 좀 다르게 갑니다.
어떤 정도로 말씀드리면 되냐면 사이너스에는 반드시 저는 약간 그래뉼이 큰 다공성의 이종골 이식제를 같이 혼화하는 편이고요. 수직골 이식에서는 다공성이 큰 재료는 반드시 배제시킵니다. 그래서 입자가 작은 동종골 이식제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레고 그라프트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요. 예,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사이너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직골 이식하고는 그래뉼, 그러니까 보조적으로 들어가는 2차적인 이식제의 조합은 조금 크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종골과 그래뉼이 큰 거 또는 동종골과 그래뉼이 작은 거 이런 조합으로 이제 나눠서 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하는 건 리도케인인데요. 우리 사실 국수 마취할 때 많이 쓰는 재료고 이거를 사실 그라프트 할 때 저는 이제 뭐 한 10년 이상 쓰고 있긴 한데 이게 전하를 띤 이온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리도케인 용액 자체가. 이게 이제 BMP 파우더 자체, 가루로 되어 있는 BMP 파우더를 용해시킬 수 있는 용액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용해된 BMP를 분자 단계에서 끌어당긴 다음에 서서히 유리시켜주는, 그러니까 작용 시간을 상승시키는 스카폴드 역할을 좀 해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생리식염수나 증류수를만 써가지고 그라프트를, 그러니까 이식제를 소화시켰을 때하고 리도케인을 써가지고 드라이한 본을 또는 BMP 파우더를 소화시켰을 때하고 고리식의 결과를 따졌을 때는 상당히 드라마틱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안 쓸 이유가 없는 재료죠. 자, 그래서 리도케인, BMP 파우더, 본 매티리얼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쓰는 게 이제 피브린 글루입니다. 해동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돼 있고요. 해동을 하게 되면은 48시간 정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약청의 허가사항은 지열제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재료죠. 자, 두 가지 제품 좀 비교를 해보면 나머지 성분은 다 비슷한데 아프로틴인 함량만 이제 T셀이 한 3배 정도 더 많게 이제 나타나고 있고, 저 아프로틴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냐면 우리 수술 부위에서 블러드 클롯이 녹는 피브리노라이시스를 느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블러드 클롯이 오피 사이트에서 좀 더 오래 버틸 수 있게 2일이면 흡수돼서 상피화 단계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거를 10일 정도 유지할 수 있게 해가지고 어떤 우리가 말하는 그 스카폴드로서의 뼈를 만들어내는 보조적인 역할, 사실은 이 제품의 개발 자체는 지혈 목적으로 만들어낸 건데 같이 들어있는 아프로틴 때문에 우리 구강외과나 또는 치과 의사들 입장에서 치조골 이식 목적으로 썼을 때는 의외로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재료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프로틴 함량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TC를 더 많이 쓰고 있는 편이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제가 이제 수술팀한테 이제 이러한 재료들을 가지고 본그라프트하게 뼈 준비해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놓는 거죠. 이거 가지고 이제 수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말씀드리다가 벌써 이제 9개월이 지난 시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본 유지되고 있고, 자, 이 환자한테는 이제 레고그라프트 3보틀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종골 이식제 2보틀, 그 다음에 이제 동종골 이식제도 좀 같이 사용을 했었고, BMP, 리도케인, 티실 이런 조합으로 이제 그라프트를 했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이식제 조합을 끌고 갔었습니다. 자, 술전수로 한번 CT 사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 형태, 그러니까 봤다시피 신용카드 진짜 한 장 정도 두께밖에 없는 이 본에서 이런 형태. 사실 이 정도면은 이 레벨에다가 임플란트 한 8mm짜리는 사실 거뜬히 심을 수 있거든요. 이게 완벽하게 뼈가 됐다는 전제하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볼륨을 잘 유지되고 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고, 자, 일단은 뼈가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악 수술을 하기 전에 임플란트 식립 위치, 그러니까 디컴펜세이션을 시키는 임플란트의 위치, 왜냐면 나중에 투조를 시행을 해가지고 교합을 다시 맞출 거기 때문에 지금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위치를 어떻게 잡을 건지 그거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참고했던 논문은 이 논문이었고요. 이 논문에서 이제 따졌을 때 정상적인 성인들의 평균적인 치아의 어떤 크기, 그 호리존탈 또는 버티컬한 거를 이제 비교해 놓은 논문인데, 인사이시 파필라 최후연에서 전방 12mm 정도쯤에 11번의 절단면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팔라탈 루게 첫 번째 라인에서 최측방 2.4mm 레발의 캐나인이 오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이걸 바탕으로 도치 배열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치아의 라비오 버전 각도는 성인 평균치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이 덴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덴처는 현재 이 환자가 사용하고 있는 식사를 위한 덴처가 아니고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가이드하기 위한 이제 그 가이드 패스용 덴처가 되는 거고, 이거를 실제로 적합을 했었을 때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클래스 3 교합을 띠고 있고 좌우 앞골 형태도 이미 캔팅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임플란트 위치를 한번 가늠을 해보는 겁니다. 이 덴처를 인라이닝 해가지고 구강 내에 적합을 한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해놓고 이걸 가지고 CT 사진과 인트라오랄 스캐닝을 진행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CT 파일과 실제로 스캐닝을 해가지고 오던 이 두 개의 파일을 그대로 캐드캠상에서 이게 정합을 해서 합치게 되면
실제로 작업 모드 상에서는 이렇게 컴퓨터 상에서 이렇게 이제 모델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위치에서 이 도치의 위치를 감안을 해가지고 임플란트를 실제로 배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투조를 해가지고 교합을 맞춰서 정교합으로 갔었을 때 크라운의 방향이 최대한 정상적인 치축에 맞아 떨어지도록 임플란트를 이 디컴펜세이션을 시킨 서지컬 가이드 위치를 잡아낼 수 있는 그 이제 파일 분석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이드를 해냈고요. 실제 임플란트를 배열을 했었을 때 보시는 것처럼 8mm 임플란트를 한 본에서 2mm 정도 서포트는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배열이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악 같은 경우는 너무 피해가지고 임플란트 위치를 잡았고,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지금 그 양악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악을 특히 여기서 이제 골절단을 시키는 쏘가 사지탈 수술용 쏘가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최대한 설축으로 쉬프팅을 시켰습니다. 그냥 하치주 신경 상부 쪽에서 교합 위치 잡아가지고 식립을 하게 되면 픽스처의 버클면이 날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하이오이드 머슬 부착부 쪽으로 설축으로 이제 쉬프팅을 시켰죠. 이제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이 두 개의 서지컬 가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의 서지컬 가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한 작업을 거친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이드 만들어낸 거를 먼저 파노라마를 찍었고, 이거를 그대로 구강 내에 적합을 해가지고 수술 들어갔습니다. 자, 먼저 이제 플랫 풀로 제낀 다음에 서지컬 가이드 두 개다 적합을 시켰고, 저는 이제 가장 먼저 이 가이드상에서 가장 먼저 하는 거는 13번과 23번의 임플란트 위치를 먼저 잡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33번에 이 키가 되는 임플란트 위치가 먼저 정상적으로 파노라마 상에서 잘 나왔다. 이게 판단이 되면 이어가지고 이렇게 쭉 3, 4, 5, 6, 4, 5, 6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요. 그리고 10번 때도 보시는 것처럼 4, 5, 6 임플란트를 스텐트대로 이제 맞춰서 심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패스를 상악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악 임플란트 식립을 마무리했었고, 하악 같은 경우는 서지컬 가이드 식립시킨 다음에 이렇게 위치시킨 다음에 임플란트를 그대로 스트레이트, 다만 5, 6번의 임플란트는 링구얼 시프트를 좀 시켜가지고 수술할 때 마무리했습니다. 자, 수술 후에 파노라마 보면 보시는 것처럼 식립이 마무리됐고요. 수술 기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매뉴얼대로 그라프트를 해서 사이너스하고 비감절을 올렸던, 그리고 전방부 리치 스플리팅과 라비알 그라프트를 했던 케이스인데, 골질은 보시는 것처럼 D2, D3 태핑을 할 정도로 그 고정력은 잘 나왔습니다. 스트라만 BLX 활용을 했고요. 하악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골질이 D1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릴링할 때 정말 그 히팅이 안 되게 하려고 되게 애를 많이 썼고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악은 스트라우만과 오스템을 같이 혼용을 해가지고 수술을 마무리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술 후에 파노라마 그리고 이렇게 BLX하고 오스템 사용을 해서 수술을 마무리했고, 3개월 지난 시점에 세컨 들어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컨 진행을 했고요. 세컨 하는 과정에서 35번이 익스플란트 됐습니다. 아마 그 드릴링 할 때 제가 좀 더 젠틀하게 했어야 되는데 아마 좀 그 열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사실 풀마우스 이렇게 17개 이렇게 또 20개 이렇게 한 번에 심다 보면 한 15개, 16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냥 빨리 하고 집에 가고 싶거든요. 근데 그래도 참고 좀 했었어야 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여기서 이제 하나 익스플란트 페일이 됐었는데, 다행히 뒤에 있는 임플란트는 사운드 했기 때문에 보철 바로 들어갔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인트라오럴 스캔 파일 얻어냈고요. 그 다음에 현재 환자, 그러니까 디컴펜세이션을 시킨 그 덴처죠. 우리가 그 덴처를 가지고 인라이닝을 해가지고 이걸 그대로 스캐닝을 해서 이 인트라오랄 파일과 이 덴처 파일 두 개를 합쳐서 기공 작업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부트먼트하고 템퍼러리 크라운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그대로 환자 구강 내에 적합을 해가지고 템퍼러리 크라운을 딜리버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 상태는 사실은 아직 양악 수술하기 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종교합 상태의 교합을 보이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캐나인 키도 전혀 맞지 않고 전방부 하악 전도를 동반한 클래스 3 약관 관계를 보이고 있죠. 자, CT 사진 한번 템포러리 크라운 상태에서 마지막 양악 들어가기 전에 이제 CT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이 레벨이 나살 플로어 올린 레벨이거든요. 보면 이렇게 한 2, 3mm의 골 서포트 확실하고, 그리고 라비알 비지 그 리치 스플리팅 했던 쪽도 두껍진 않지만 얇은 본이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골화는 잘 되어 있었고, 자, 이제 양악 수술하기 위한 수술 준비 들어갔습니다. 먼저 셋 분석했었을 때 AMP 값 마이너스 값 보이고 있고요. SNA 값 보면 SMP 값 이런 형태.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전형적인 스켈레탈 클래스 3 하악 전도를 동반하는 스켈레탈 클래스 3 보이고 있었고, 자, 양악 수술 진행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악을 루포트온 오스테오토미 해가지고 포스테리어 임팩션 3mm, 그 다음에 맥실라 어드밴스 2mm, 그 다음에 캔팅 코렉션도 해가지고 그 다음에 1mm 업다운 쉐잉을 했고요. IVSR로, 근데 처음에는 SSRO로 계획을 했었는데 골폭이 너무 얇아가지고 그 8번 레벨에서 IVSRO로 진행을 해서 하악에 그 다음에 엔디블 셋백을 2mm 진행을 했습니다. 자,
수술 직후에 보시는 것처럼 인트라오랄이고요. 보시게 되면 엣지 투 엣지 바이스로 이제 교합 상태에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분수 간과 한번 파일 볼까요? 보시게 되면 AMB 값도 이제 다시 양수로 전환이 됐었고 SNM 값, SMP 값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엣지 투 엣지 바이스를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클래스 1 교합 정도까지 약간 관계도 많이 개선이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증상 범위로 많이 끌고 들어왔고 엣지 투 엣지 바이스로 있었던 사실 크라운의 교합 한계는 우리가 세컨더리 템퍼러리 크라운으로 교합을 안정화시키면서 오버젯 오버바이트는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세컨더리 템퍼러리 크라운인데 보시게 되면 수술 전후에 비교해 보게 되면 캐나인 키도 많이 좋아졌고 구치 부분 몰라 키도 좋아졌죠. 자, 측면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클래스 3의 그냥 캐나인 키도 불량했던 거를 이렇게 정상적인 캐나인 키 조합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컨더리 프로비전으로 해서 오버바이트까지도 충분하게 이제 부여를 해줬고, 자, 먼저 그 교합의 안정화를 위해서 전방부 쪽에 6전치 상하하게 6전치는 먼저 최종 보철을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5번 익스플란트 돼 있던 자리 리임플란트 진행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 보철 3개월 있다가 마무리를 했었고, 보시게 되면 최종 보철 마무리한 다음에 셋 분석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많이 좋아졌죠. 모든 그 골격 수치들이 정상 범주 내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맥실러리 릴레이션십이 클래스 1키로, 클래스 1으로 다 이제 올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스컬 피해하고 셋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고, 자, 최종 이제 지르코니아 세팅한 인트라오랄입니다. 초진 내원했었을 때 이렇게 20년 동안 썼던 이 덴처 있던 걸 싹 이제 날리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픽스드로 투조를 병행해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교합 관계로 이제 만들어냈죠. 자, 보시게 되면 캐나인 키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측방 운동 시켰을 때도 구치부 그룹 펑션으로 잘 올라가서 측방력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게 마무리 해줬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정적으로 교합 상태 좋게 됐습니다. 안모 변화 보게 되면 이제 좌우 술전 수로 보게 되면 스마일 라인도 많이 좋아졌고, 축모 봤었을 때도 안모에 중안모 함몰 있던 것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 이렇게 초진 내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풀 픽스드로 마무리를 했었고 6개월 팔로우를 했습니다. 그리고 12개월 팔로우를 했습니다. 자, 한 4, 5년 정도 더 추적 관찰해가지고 이제 예후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 강의는 오늘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다시 이제 2부 강의 때 한 번 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e insightful. Pergo Biologics.